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이제 겨울이 코앞입니다. 예쁜 단풍은 낙엽이 되고 거름이 되어서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낙엽처럼 과거란 것을 밑거름 삼아 겨울을 대비하고 또 봄을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재까지만 보면은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가 몸싸움 방지를 위해 함께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시 몸싸움 국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담뱃값을 인상할 생각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담뱃값 인상 필요할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담뱃값 인상 필요할까요?인데요.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내주신 문자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명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국회에서 떡값 논란이 일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그리고 상서울 특검제 같은 핵심 현안을 비롯해서요. 후보자의 삼성 떡값 의혹 그리고 땅 투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 특검제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국가 전체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 누가 통제할지도 고려해야 된다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취임하게 되면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 반대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취임하면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진실을 밝히기도 노력하겠다. 이 말을
진정성 있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좀 고무적인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야권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그래요? 보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으니 특검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편 어쨌든 민주당 등 야당은요. 삼성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후보자는 물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의혹의 근거가 있다면 감찰 조사를 받겠느냐 이렇게 야당 의원이 묻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나온 떡값 이야기가 이제 삼성 떡값 관련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삼성이 정치인이라든지 주요 이제 지도자들한테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그렇죠. 뭔가를 주면서 네, 관리 대상, 이른바 관리 관리 대상을 대상을 딱 위해서. 네. 네. 떡값. 네. 많은 분들도 떡값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아마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또 다른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 대한민국 국회가 좀 선진화돼야 된다라고 만든 것이 국회 선진화법인데 왜 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야권이 국정원 관련해서 특검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이요. 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려는 음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카드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선진화법 오늘 결국은 개정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최경화 원내대표는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다수결 원리에 위배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서 이르면 이달 중에 위헌 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은요. 지난 5월에 개정됐었는데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제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을 통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 5월에 처리한 법입니다. 5분의 3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180명이겠죠. 지금 300명 기준으로 해서 예. 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점하고는 있지만 3분의 2는 안 돼. 5분의 3은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여당으로서는 이제 답답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야당이 발목 잡는 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네요. 여당에서는 그렇죠. 여당에서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집중 포화를 퍼부고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개정을 하고 더군다나 위헌 법률 심판까지 청구하는 거는 지나치다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코미디이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면서 야당 반대를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로 해석해서 선진화법 예외 조항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선진화법은 여당의 날치기를 원천 봉쇄한 법이고 무엇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도입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 그리고 남경필 의원 등이 개정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우여 대표는 남경필 의원 여당의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선진화로 가기가 참 힘든가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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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 또 가봐야 되겠네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정상회담 대화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출석했어요. 네, 예정대로 오늘 출석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일단은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면서 원문 내용과 자신의 발언이 상당 부분 일치한 데 대해서는 조사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대답하고 바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전적으로 저희 책임하에 치러졌다면서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모두 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김무성 의원은요.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에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회의록 원문의 8개 항목 등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법으로 유출이 금지됐던 대화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입수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당초에는 서면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출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웃나라 일본과의 문제 좀 짚어보죠. 한국과 일본의 국방 차관이 만났는데 이른바 이제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또 이야기가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백승주 국방차관과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오늘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이 중요한 것은 최근 일본이 추진하고 또 미국이 용인한 집단적 자해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조용히 추진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현재 논의가 중단된 한일 정보보호 협정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해권 행사가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갔었는데요. 일본이 보통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자해권을 용인한 듯한 발언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요. 어쨌든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측에 전달했다고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 외교 문제 여전히 좋지 않은데 국방 차관이 만났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네, 어느 정도 설득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자권이 없는 상태에서요. 일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설득이 될지 참 의문입니다. 네. 자,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러시아 양국 정상이요. 오늘 만났습니다. 주변 4강국 정상 가운데 오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그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 3국이 참여하는 시범 사업으로 이른바 나진 하산 물류 협력 사업 관련해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사업은 러시아의 극동 하산 지역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 개보수 공사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와 현대상선 등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러시아와의 양해 각서가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의 이런 의중이 뭔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강대강 이런 여야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을 뺀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측과 야권연대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검찰은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을 소환했고 또 서상기 의원, 정문원 의원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현재의 전국 현안 그리고 재보선 이후에 새누리당 내에 어떤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형의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예.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 내정자의 경우 또 어제 이어서 이제 이틀째 했죠? 예. 예. 뭐 파행을 빚기도 했고 또 감사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도 뭐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지금은 검찰총장 오늘은 이제 청문회가 또 이제 시작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 내정자나 저 감사원장 내정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로 인사청문회가 지연된다면은 또 국정 운영의 공백은 더욱 길어지고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아무래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공직자 후보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또 부실하게 제출한다는 것은 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공직자 후보로서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을 포함한 모든 과정들이 원만히 진행되어서 업무 능력과 그리고 전문성 이렇게 자질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 지금 장관 내정자들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 구태한 정쟁보다는 좀 국민들에게 이제 수준 높은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준 높은 인사청문회의 모습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그 장관이 그 부처의 이제 국민적 바람이나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보고 또 이 사람의 자질과 소양을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청문회 과정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뭐 청문회 단골 메뉴 뻔하지 않습니까? 백령 문제, 그리고 뭐 처갓집을 통해서 뭐 집을 샀다, 난가람 부동산 투기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뻔한 거죠,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우리 과거의 잘못된 역사 속에 다 휘말려 있어서 항상 인사청문회 때 보면은 벗어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제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이제 격돌했거든요. 떡값 논란도 상당히 좀 언론 보도를 보는가 컸나 봐요. 뭐 그런 논란도 이제 그런 무조건 일방적인 민주당의 한마디로 청문회를 빙자한 공세였죠. 아, 그래요? 그거보다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졌고, 또 조용건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게 됐고, 뭐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새 검찰총장을 이렇게 세우는 청문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검 도입에 또 이제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원만한 정기 국회 의사 일정을 가져가기 어렵다 이렇게 엄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이 새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러면은 있으나 마나한 검찰총장을 바로 뭐 이렇게 국민들 앞에 청문회 이렇게 방송 중계까지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에게 검찰 조직의 문제와 또 국정원 수사 문제 이런 거 모든 걸 맡겨둬야지. 자꾸 정치권의 입맛대로 검찰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 제기하는 이런 한마디로 문제는 정치권이 개선해야 되는 거죠. 앞서 엄포 언급해 주셨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여야가 합의한 건데 이렇게 개정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지금 이제 국회 새누리당 또 원내 지도부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연 소송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 과반수 의석을 넘는 집권 여당이 아무런 한마디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이런 식물 국회의 한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물 국회라고 이렇게 지금 김 의원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평가하고 계신 건가요? 뭐 그렇죠. 상당히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구조는 이렇든 저렇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 상생 국회를 우리가 위해서 작년 5월달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야 원내 관계는 이건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개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이런 위헌소송 국회 선진화법 위헌소송 추진 이 자체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어떤 그런 입장보다는요. 과연
뭐 우리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도 예. 이걸 선진화법을 위헌 소송을 가져가서라도 네. 한마디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을 진짜 여야 간에 네. 진정성 있는 협상의 네. 결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로서 네. 해도 한마디로 길이 없다. 그래서 예. 마지막 선택의 방법을 찾는 것인지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가지는 거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오직하면 저렇게까지 나서겠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좀 원만한 정기국회 의사 일정과 또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좀 대승적인 이 협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의원님과 같은 당의 이지호 의원이 선진화법을 검토하려면은 이 법을 추진했던 분들, 여야 의원들이겠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의원님은 같은 의견인가요? 뭐 이지호 선배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마 최경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오직 답답하면은 네. 뭐 한마디로 헌재 위헌 뭐 소송까지 가겠다는 그런 네. 입장인데 예. 이걸 아직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당론은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원내대표가 확정된 건 이야기했는데도 당론은 아닌가요? 아직 당론은 아니죠. 아, 네.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듯이 국회 네. 선진화법은 명백하게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항우여 당대표 최고위원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또 당내 여러 가지 또 절충과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죠. 예. 네. 자, 여야가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 문제, 국회 내 입법 처리 문제를 이렇게 맞서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입법 외에서 보면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 퓨처 라이프라고 합니까? 김무성 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건가요? 예, 예. 예. 이런 모임 의원님도 속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참여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모임인가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3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총 8명의 의원님들께서 네. 뜻을 같이 하고 있죠. 퓨처 라이프 영어 이름인데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로 만들자는 그런 것의 뜻을 모은 초당적인 정책 연구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 사회로 가자는 것이죠. 네. 좀 특이하네요. 모든 네. 세대를 뛰어넘는 것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한꺼번에 머리를 맞대면서 공부하면서 의견을 네. 교환하자. 네. 네.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인 모임은 아니죠? 절대 이거는 말 그대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나 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네. 뭐 김무성 의원이나 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정치적인 결사체로서 네. 가기 위한 전초 단계도 아니고 네. 전혀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가질 그렇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네. 빈익빈 부익부도 때로는 뛰어넘고 네. 또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강자가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네.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그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사회로 가자는 그런 예. 면이죠. 김무성 의원 여러 가지 공부 모임, 포럼을 많이 네. 이렇게 주도하시는데 오늘 네.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 출두했어요. 예. 소환 조사 받았는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 중진 의원이 이렇게 소환되는 거 보면 같은 당에서는 의원님에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국민이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권력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야말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네. 그런 공정한 수사로 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 정말
중진 중에 중진인 뭐 김무성 의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공정한 수사의 절대적인 협조. 그러니까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면은 입각해서 실체를 규명하는데 새누리당 뭐 절대 중진이라고서 뭐 체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중진 의원, 그러면 최근에 서청원 의원도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새누리당 내에 이제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이런, 예. 그, 나름대로 당내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당권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 지방선거에 관련한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아무래도 내년 5월 중순이 지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의 지금 지도부의 임기입니다. 임기가 종료되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관리형 대표 체제의 한계를 벗어 던지고 수평적인 당정청 관계를 통해서 그래도 명색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진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처럼 어정쩡한 모습은 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 이제 당권을 위해서 좀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시지. 그게 새누리당 내에 이 권력이 재편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은 이런 새누리당 내 어떤 당권 경쟁 이런 데에서는 별 뜻이 없으신가요? 저 자신이 당권에 대한 어떤 그런 아직 그 입장을 가질 그런 정치적 캐리어나 역량을 지니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이뤄나갈 수 있는 통로는 새누리당이에요. 집권당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이 건강하게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렇게 다 또 포함하고 또 추구하면서 소통해 나갈 때 또 수평적인 당정청 관계를 가지고 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인식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형 대표 체제의 한계는 분명히 벗어 던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묻히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엽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 담뱃값 인상 필요할까요? 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돌봄이에게 구타당해서 큰 수술까지 한 17개월 된 수연이의 사연,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사건 경위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돌봄이에게 맡겼던 17개월 된 아기가 구토를 해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뇌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피가 고여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평생 안고 가야 할 큰 장애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돌봄이는 검찰에 구속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련 처벌 수위가 워낙 낮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피해자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제기했던 국회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다친 수연이의 어머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보도만 보더라도 가슴에 참 철렁이고 좀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고 분노가 들어서는데 이 돌봄이는 어떻게 구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그 돌보미를 여러 군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네. 그 지역 광고지를 보고 네.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그쪽 집 환경 같은 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아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나름 확인은 다 하신 거네요. 네, 보육교사 1급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고 정식 간호사 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는 거를 제가 다 확인을 하였고요. 네. 돌보미 집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살피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 돌보미가 학대한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7월 14일 저희 서연이가 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실려간 날, 네. 그날 알게 되었고요. 네. 그날도 정확하게는 아니고 이런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게 폭행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가 이제 머리에 저희 아기 수술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다 밀고 난 다음에 이제 멍자국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가 때렸다는 걸 인정을 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돌보미 그분은 굉장히 늦게 구속됐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난 다음에 구속이 되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계속 처벌해야죠. 그럼 구속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죠. 이런 답변만 네. 그 검찰 수사관한테서 그런 답변만 들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서연이 담당 교수님께서 그 서연이가 폭행에 의해서 생긴 거라는 그 사실조회 확인서까지 네. 검찰로 다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게 가면은 구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가고 난 다음에도 한 달 가량을 네. 구속을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수연이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왼쪽 뇌를 다쳐서 오른쪽 눈이 지금 사시가 되어 있어요. 아이가 시력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는 아직 지금 검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왼쪽 뇌를 다쳐서 오른쪽 팔이랑 다리에 네. 그
중풍이 온 어른 노인분들처럼 네. 그쪽으로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서 걷는 게 좀 많이 뒤뚱거리고 네. 그리고 넘어져도 꼭 오른쪽으로만 넘어져요. 네. 자, 이런 참 끔찍한 사건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머니께서 혹시 이런 문제 또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짜 제가 제일 속 터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말 못하는 저렇게 어린 아기를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고작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위반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이래요. 그것도 징역 5년도 그 사안이 아주 중대할 경우에만 징역 5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경찰에서도 끊임없이 네. 이 여자를 처벌하기보다는 합의를 해서 치료비에 보태라 이런 말뿐이었는데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왜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렇게 피해를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억울하고 원통해요. 네. 도대체 일하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갖고 일하라고 월급 주는 국회의원분들은 이런 아동복지법 같은 거 하나 개정 안 하고 뭐를 하고 있는지 정말 저희는 지금도 저희 아기 머리에 난 흉터 끔찍하게 큰 흉터 볼 때마다 저희는 잠을 못 이뤄요. 그런데 이렇게 구속도 늦게 하고 이렇게 일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제 와서 법무부에 요청해서 서연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 전까지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어머니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체 또 사회적인 관심이 좀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수연이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보육 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피해자 어머니께서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울산의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의 아동폭행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울산의 그 아동학대 치사 사건 관련해서는 그 아동 사망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네. 특히 이제 2년 전쯤에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그 과거에 그런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관련한 기관들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신고에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네. 그 제도 개선안을 좀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네, 피해자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예. 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아동 학대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처벌에 대한 최고가 5년형.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할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이제 학대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심각한 장애를 입힌 그런 상해 같은 경우는 형법상에 네. 그 중상해죄를 적용을 하면은 최고 네.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 사건은 그냥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제 그 형법상에 그 중상해죄를 적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현재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 이런 문제도 지금 검토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이미 사실은 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법안을 이런 문제들을 이번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정안이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심의가 되고 있고 아직 논의가 지금 그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있는 대로 그 5년 이하의 징역 그 형량도 너무 적고 예. 그리고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신고 의무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규정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학대의 특성상 이제 그 특히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아동 보호에 대한 이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네. 부모들은 그거를 부모가 학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 아동을 그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그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퇴거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거죠.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법안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보면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학대와 관련해서 증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돌보미에 의해서 그 상해를 당한 그 아동의 경우에는 폭행당한 후에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돌보미가 119 대원이나 병원 의사에게 이런 폭행 사실을 이제 숨겨서 그 진료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그 울산의 그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부터 아동 학대가 이제 있었고 주변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이제 그 부모의 동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조속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은 학교 교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학원 강사, 의사, 구급대원 이런 분들이 아동 학대를 알 경우에는 네.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이제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예. 그 어떤 그 처벌을 주는 예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던 네. 그 학원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처벌 과태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지부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변의 관심과 신고 예. 부분이 돼야 되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처벌 조항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해서 어떤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 그 관심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네네.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거의 방치했다는 부분. 또 네네. 신고 의무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눈 감고 있었다는 부분이 사회 정의라든지 우리 사회가 과연 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아동 학대 이나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이제 예결위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신고 의무자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경찰청장이 조사를 하겠다. 반드시 신고해야 될 분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이번에 조금 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드러내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것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네. 어떤 처벌하는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가해자인 돌보미의 경우에도 보면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그 경험이 많은 돌보미인데 정부가 예. 나름대로 인정한 예. 이 돌보미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격증 같은 것도 좀 그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이제 12개월 영아 대상으로 종일제 돌봄도 하고 있고 그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돌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돌보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뭐 경험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데요. 네. 이제 개별 이렇게 그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성가족부가 파견하는 돌보미들만에 대한 점검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돌보미에 대해서도 좀 신고를 하게 해서 그 돌보미들에 대한 어떤 그 자격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아이를 돌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의 그 태도라든가 인권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돌보미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금지 조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 그렇죠. 네, 역대 정권마다 보육 정책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 부모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보면은 원하는 시간에 좋은 돌보미를 얻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사설 돌보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그 원하는 시간에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이집의 어떤 그 운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시간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 이런 부분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돌보미의 어떤 파견을 받아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훨씬 더 그 수요자인 부모들의 욕구가 많이 있는데 공급자인 이 돌보미에 여러 가지 처우가 낮다 보니까 이 수요가 공급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그 영아중일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수요자인 부모가 돌보미를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자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왜 돌보미들이 가지 않는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돌보미들의 그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데 임금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돌보미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문제를 그 시간당 임금 계산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계속 그 보건복지원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좀 논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들의 그 처우 개선이 돼야만이 결국은 이제 수요자한테 그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얽혀 있는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남윤인순 의원이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 때 가스비 엄청 걱정해. 그까짓 귀뚜라미를 잡아.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